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그 사람만은. 여자는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세탁소 사장에게 도착한 법원 봉투 한 장.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지정 청구 소송. 그날 밤 그녀는 왜 쓰러졌고 소송은 왜 하필 지금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성우 52세. 동네에서 2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겉보기엔 무뚝뚝하지만 옷 한 벌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성격이죠. 그런 성우에게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전 아내 한지은, 43세, 이혼한 지 10개월째였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끝낸 결혼이었죠. 그런데 오늘 밤 지은이 세탁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성우는 그날도 늦게까지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스팀 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죠. 문득 성우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이 네온사인 불빛에 번들거렸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성우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지은아? 온몸이 젖은 지은이 배를 움켜쥔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성우는 달려가 지은을 부축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병원 가야지. 하지만 지은은 성우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죠. 성우 씨, 병원. 그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그 병원? 무슨 병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가 있는 거기 말고. 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성우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은의 현재 약혼자,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성우가 평생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 알았어, 알았어. 다른 데 갈게. 성우는 수건을 가져와 지은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119를 누르려다 멈칫했죠. 혹시 도윤이 있는 병원으로 실려가면 어쩌나. 혹시 누가 알면 어쩌나.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조금만 버텨, 지은아. 조금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성우는 지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10개월 만에 안는 이 여자가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죠. 택시에 태우고 성우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택시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어요. 뒷좌석에서 지은은 성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미안해요. 성우 씨. 아니야, 괜찮아. 말하지 마. 성우는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선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나한테? 그리고 저 배는? 성우는 지은의 배를 보고 깨달았어요. 임신 말기. 아마 곧 태어날 거라는 걸. 그런데 왜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전 남편을 찾아왔을까요? 성우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고 의료진이 지은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성우는 입구에서 멈칫했어요.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 아는 사람입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성우는 망설였죠. 도윤의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지은이 그렇게 피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제 번호 드릴게요. 성우는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진통실 앞 복도에 혼자 남았죠. 새벽에 병원은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왜 지은은 자기를 찾아왔을까? 왜 도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성우는 손을 떨었습니다. 10개월 전 이혼하던 날이 떠올랐죠. 당신은 늘 나를 나중에 돌려놨어. 나는 오늘이 무서운데. 지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우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은이 지쳐서 떠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성우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무엇을 견디며 살았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성우의 세탁소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비눗물, 스팀, 그리고 누군가의 사연이 배놓은 냄새. 성우는 원래 옷감 보는 눈이 유난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성우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옷에 묻거든요. 정장깃에 묻은 땀 냄새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었죠. 아이 옷에 묻은 얼룩으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한 셔츠가 들어오면 성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 숨기고 싶은 흔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우는 그런 옷들을 특히 정성껏 다뤘습니다. 비밀을 지워주듯이 조심스럽게 세탁했죠. 이혼하기 전 지은도 그런 옷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야. 남의 아픔을 알잖아. 성우는 웃었죠. 알면 뭐해. 도와줄 수는 없는데.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 하지만 성우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습니다. 지은이 원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뿐이었다는 걸. 이혼 후 성우는 더 조용해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손님과도 필요한 말만 했죠. 대신 밤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지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나중에 돌려놨어. 성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성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지은을 혼자 뒀습니다. 지은이 아프다고 해도 조금만 참아, 일 끝나면 갈게 했죠. 지은이 무섭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면서 정작 곁엔 없었습니다. 성우는 착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람 피우지 않고 돈 벌어오고 술 마시고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죠. 지은은 성우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원했습니다. 자기 두려움을 이해해주길 원했어요. 자기가 약할 때 그냥 안아주길 원했죠. 성우는 그 모든 걸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이혼 후 성우는 세탁소 벽에 지은이 좋아하던 꽃사진을 붙여뒀습니다. 라벤더였죠. 라벤더는 불안을 가라앉혀준대. 나 요즘 불안해서. 지은이 그렇게 말했던 날 성우는 그래, 좋네 하고 넘겼어요. 왜 불안한지 묻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지은은 이미 그때부터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도와달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하지만 성우는 듣지 못했어요. 이혼 후 몇 달간 성우는 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은이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때 성우는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질투가 아니라 배신감 같은 거였죠. 벌써 다른 사람을?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지은을 떠나보낸 건 자신인데 왜 화가 나는지, 지은이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왜 다른 남자 이름이 거슬리는지, 성우는 자기 이기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죠. 몇 달이 지나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성우는 그렇게 지은을 잊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 지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배를 안고 죽어가는 얼굴로. 그리고 성우는 알았죠. 자기가 지은을 잊은 게 아니라 외면했을 뿐이라는 걸. 진통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우는 지은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5년 전이었어요. 성우는 27, 지은은 18. 동네 꽃집에서 일하던 지은을 성우는 처음 봤죠. 지은은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멈칫했어요. 그 웃음이 진짜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으니까요. 성우는 꽃을 사지도 않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찾으세요? 지은이 물었죠. 아, 선물용으로. 성우는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선물할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드릴 건데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요. 그럼 카네이션이 좋겠네요. 지은은 빨간 카네이션을 예쁘게 포장해줬어요. 성우는 그 꽃을 들고 나와서 결국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죠. 왜 갑자기? 그냥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꽃집에 갔어요.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꽃을 샀죠. 지은은 알아챘습니다. 손님 매주 오시네요. 아, 네. 꽃이 좋아서요. 꽃이요? 아니면 여기가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성우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고 몇 달 뒤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성우에게 말했어요. 오빠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나한테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야.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평범한데,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성우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지은의 어머니가 참다 못해 집을 나갔다는 것을, 지은이 혼자 남아 아버지를 간병했다는 것을. 그래서 지은은 평범을 원했던 거예요. 조용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성우는 그걸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세탁소는 돈이 잘 안 됐고 성우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지은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알아차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금만 참아, 나중에 나아지면. 성우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은은 떠났습니다. 성우는 진통실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를까? 이번엔 내가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문득 진통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성우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성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는요? 괜찮아요? 네,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 성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커튼 너머로 보이는 의사 가운 입은 남자. 익숙한 뒷모습. 의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우와 눈이 마주쳤죠. 이도윤. 지은의 현재 약혼자. 그리고 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세 사람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마스크 너머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성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 침대 위 지은이 신음했습니다. 으윽. 도윤은 즉시 지은에게로 돌아섰어요. 의사의 얼굴로 돌아온 거죠. 지은 씨, 제 목소리 들려요? 지은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도윤은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활력 징후 체크하고 태아 심박 확인해요. 간호사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차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 수액 투여 시작하고 성우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도윤이 지은의 배를 촉진했어요. 자궁 수축이 시작됐어요. 곧 출산할 것 같은데. 도윤은 말을 멈추고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보호자 아니면 나가 계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우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성우 씨. 도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지은이 성우의 이름을 부른 거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우를 봤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성우는 삼켰어요. 저기, 지은 씨가 쓰러져서, 그래서 당신이 데려온 거야? 네. 제 세탁소 앞에서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죠.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하필 당신한테. 하필. 도윤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일그러져 있었죠. 나가요. 보호자도 아니면서. 하지만 나가라고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밖에 없었죠. 성우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지 마요. 지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도윤은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은 씨, 정신 차려요. 나예요, 도윤. 지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죠.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왜 당신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굳혔어요. 당연히 내가 있죠. 여기 내 병원이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싫어. 당신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 도윤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잖아.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도윤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지금 출산해야 해요. 아기가 위험해. 지은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어요. 성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윤의 차가운 눈빛, 지은의 두려움, 그리고 도윤이 한 말. 우리 아이. 성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당연하죠. 지은과 도윤은 약혼한 사이니까요. 아이도 당연히 도윤의 아이겠죠. 그런데 왜 성우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진통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성우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떠날 수도 없었어요. 지은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새벽 4시 진통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성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는 성우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산모는 안정됐어요.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고요.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아기가 좀 약해요. 신생아실로 옮겼어요. 약하다니요? 황달 수치가 높아서요. 일단 관찰 중입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문득 도윤이 나왔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은 채였죠. 도윤은 성우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둘은 복도 끝에서 마주 섰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왜 왔어요? 지은 씨가 쓰러져서.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돼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뭐요? 당신을 찾았다고요?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네요. 이혼한 전 남편한테 왜 가요? 성우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들어요, 성우 씨. 지은 씨는 이제 내 사람이에요. 곧 결혼할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여기 있어요? 성우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참,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드는 사람. 도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그냥 지은 씨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어요? 도윤이 코웃음 쳤습니다.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사람이.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이니까요. 반박할 수 없었죠. 도윤은 성우를 지나쳐 갔습니다. 이제 가요. 더 이상 지은 씨한테 연락하지 말고.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도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성우는 신생아실 쪽으로 걸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죠. 작은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기들은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어느 아기가 지은의 아기일까? 성우는 한 명 한 명 찾아봤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세요? 아니. 그럼 들어가실 수 없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두는 아기였죠. 황달 치료를 받는 아기. 그 아기가 지은의 아기인가 싶었어요. 성우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도 저렇게 작았을까? 도윤도 저렇게 연약했을까? 자기도. 모든 사람은 저렇게 시작하죠. 작고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성우는 뒤돌아 병원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성우는 세탁소로 걸어갔죠. 30분을 걸어 도착한 세탁소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젯밤 지은이 쓰러졌던 자리에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죠. 성우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가져와 닦았어요. 물기를 닦아내면서 성우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우는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왔죠. 어제 일찍 닫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성우는 평소처럼 옷을 받고 번호표를 끊어줬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옷을 걸고 포장을 했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점심때 성우는 휴대폰을 봤어요. 지은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죠.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성우는 더 이상 지은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후 3시 벨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배달원이 서 있었죠. 오성호 씨 맞으세요? 네. 서류 배달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성우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죠. 발신인을 보니 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뜯었어요.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지정 청구 소송. 성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장을 펼쳤습니다. 청구인 이도윤의 아버지, 피청구인 한지은, 오성호. 성우는 자기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죠. 왜 자기 이름이 여기 있는 걸까요? 성우는 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피청구인 오성호는 출생 아동의 생물학적 부친일 가능성이 있음. 성우는 소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생물학적 부친.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어젯밤 태어난 아기가, 지은이 낳은 아기가 자기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 성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성우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성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우는 다시 카운터로 나와 소장을 주었습니다. 차근차근 읽었죠. 이혼 시점, 아이 출생 시점,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혼하기 한 달 전, 성우와 지은은 마지막으로 함께였죠. 그리고 그 후 지은은 떠났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어요. 지은이 떠난 이유가, 지은이 혼자 견딘 이유가, 지은이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성우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세 번째, 네 번째. 결국 꺼졌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소장을 다시 봤습니다. 다음 공판일은 2주 후였죠. 성우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성우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손님의 옷을 다렸고 접었고 포장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멈춰 있었어요. 밤 10시 성우는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성우는 병원 쪽을 바라봤어요. 저곳에 지은이 있을까? 저곳에 아기가 있을까? 성우의 아기가.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죠.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3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지은에게 연락하지 못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았죠. 성우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은은 왜 숨긴 걸까? 넷째 날 아침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성우는 받았죠. 여보세요? 오성호 씨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간호사 같았죠. 네, 그런데요. 병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아기 보호자신가요? 성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한지은 씨가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아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검사가 필요한데. 성우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성우는 세탁소 문을 잠그고 뛰었어요. 병원까지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죠. 신생아실암. 간호사가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성호 씨세요?
네, 아기는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성우는 간호사를 따라갔어요.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죠. 도윤이 아니라 다른 의사였어요. 앉으세요. 성우는 앉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아기 황달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보통은 광선 치료로 괜찮아지는데 이 아기는 반응이 없어요.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혈액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성우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보호자분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AB형 RH 음성이요. 의사의 손이 멈칫했어요. ABRH 음성이요? 네, 희귀 혈액형이라고 들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쳐다봤죠. 혹시 아기 아버지세요? 성우는 입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기도 같은 혈액형이거든요. ABRH 음성. 성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같은 혈액형.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혈액형은 한국에서 정말 드물어요. 1000명 중 1명도 안 되죠. 그럼 부모 중 1명은 확실히 이 혈액형일 거예요. 산모는 O형이라.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확실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성우의 아이였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산모의 전 남편입니다. 아,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재 보호자는 이도윤 씨로 돼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게 있나요? 아기를 위해서.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혈액 검사를 해야 해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같은 혈액형을 찾기 어려우니까. 성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 피 쓰세요. 얼마든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봐요. 성우는 체열실로 갔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죠. 빨간 피가 튜브로 빨려 들어갔어요. 성우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피가 아기에게 간다면, 이 피가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성우는 기꺼이 모든 걸 줄 수 있었어요. 체열이 끝나고 성우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어요. 도윤은 성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왜 또 여기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아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당신이 왜 와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우는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혈액형이 같아요. 뭐? 아기랑 제 혈액형이 같아요. ABRH 음성.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확인했어요. 아기 검사 결과요.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닥쳐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지은이랑 이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지은이가 알고 있어요? 아마도요. 그래서 숨긴 거구나.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나한테 온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성우를 쳐다봤어요.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요? 네. 지은이가 당신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없고 변변한 것도 없으면서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도윤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오성호 씨? 네. 일단 검사 결과는 괜찮아요. 수혈은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계속 관찰은 해야 해요.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볼 수 있나요? 의사는 망설였어요. 보호자가, 네, 알아요. 그냥 유리창 너머로라도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말했죠. 5분만요. 성우는 신생아실 앞으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 침대 하나를 유리창 가까이 옮겼어요. 작은 아기가 노란 불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을 작게 쉬고 있었죠. 성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안녕. 성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야. 아빠. 그 말을 하는 순간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성우는 평생 그 단어를 입 밖에 낼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과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 유리창 너머에 성우의 아이가 있었어요. 작고 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기를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성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성우는 세탁소로 돌아가는 길, 법원 봉투를 떠올렸죠. 양육권 소송, 도윤의 아버지가 아이를 가져가려 한다는 것.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성우는 세탁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 다시 읽었죠. 소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답변서 제출 기한 10일 이내. 성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친자 확인 소송, 양육권 소송, 답변서 작성법. 밤새 성우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우는 잠들지 않았죠. 대신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어요. 해야 할 것들, 준비할 것들, 그리고 가장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를 지키자. 어떻게든. 성우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법률 서류를 읽었어요. 손님들이 없을 때는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죠.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너무 비쌌습니다. 성우는 직접 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성우는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웠죠.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안해요, 성우 씨. 연락 못 드려서.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꼭 설명할게요. 성우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성우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죠. 성우는 그냥 짧게 썼습니다. 아기 괜찮아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어요. 네, 조금 나아졌어요.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죠. 나 혈액형 같더라. 의사한테 들었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도 알고 있겠죠.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길 거예요. 앞으로 싸워야 할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약속할게. 누구에게 하는 약속인지 성우도 몰랐어요. 지은에게인지, 아기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성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우가 아니라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병원에 매일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훨씬 여위어 있었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죠. 성우는 멈칫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와 눈이 마주쳤죠.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성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죠. 성우도 아기를 봤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아기를 지켜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혈액형? 같더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성우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왜 말 안 했냐고? 지은이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말할 수 없었어. 왜? 당신이 무너질까봐. 성우는 멍했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성우 씨.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임감에 짓눌려서 살잖아. 평생.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때문에 또 짓눌릴까봐, 또 힘들어할까봐.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잖아. 알아.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한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성우는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봐.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성우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봤죠. 너는 내 짐이 아니었어. 한 번도. 거짓말. 진짜야.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 지켜준 거지. 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날 위해 많이 참았어. 너무 많이. 그게 더 힘들었어, 성우 씨. 지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이 힘든 티를 안 내니까. 당신이 늘 괜찮은 척 하니까.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지은이 성우의 손을 치웠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정말로. 성우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은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도윤이를 만났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어. 성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의사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무엇보다 날 좋아해줬어. 많이.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안 그랬어? 당신은 사랑했어. 하지만 지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만으론 안 되는 게 있잖아. 성우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래서 나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은이 성우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빈 상담실이었죠. 문을 닫고 지은이 말했어요. 난 살고 싶었어. 뭐? 그냥 살고 싶었어. 성우 씨. 지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매일 무섭고 매일 내가 짐인 것 같았어. 성우는 말을 잃었어요. 당신은 착했어. 너무 착했어. 근데 그게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더 힘들었어. 당신한테 짐 되는 게. 성우는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가까이 오지 마. 지은이 손을 내밀었어요. 나, 이제 엄마야. 이 아이 엄마. 나도 아빠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같은 거 우연이 아니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연이 아니야. 그럼, 그래서 더 말 못했어.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당신이 알면 절대 가만 안 있을 거 알았어. 성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당연하지. 내 아이인데. 그게 바로 지은이 성우를 봤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무슨 당신은 책임지려고 할 거야. 무조건. 지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난 그게 싫었어. 책임감 때문에 나랑 있는 거.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 아니야. 알아.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럼.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해. 지은이 일어섰어요. 성우도 일어섰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 안정.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안정, 심리적 안정, 미래에 대한 확신. 성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모든 게 자기에겐 없었으니까요.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도윤이는 그걸 줄 수 있어. 아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생각했다고? 응, 틀렸어. 지은이 쓰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집안이 생각보다 무서웠어. 성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도윤이 아버지는 큰 로펌을 운영해.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알아. 처음엔 좋았어. 날 받아줘서. 지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달라졌어. 뭐가? 아이를 소유물처럼 대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문의 아이. 우리 혈통. 우리가 키울 아이.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한 거야? 응.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아버지가 내가 부적합한 엄마라고 했어. 말도 안 돼. 무직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 키울 능력이 없대. 지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당신도, 당신도 부적합한 아버지래.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성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다 맞는 말이야. 지은이 성우를 봤습니다. 우린 정말 부족해. 성우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혼자라도 버티려고 했어. 어떻게? 도윤이 집안이랑 싸우면서 최대한 오래.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혈액형이 너무 특이해서 들킬 수밖에 없었어. 성우는 지은을 안았어요. 지은은 성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다 내 잘못이야. 성우는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지은이 성우를 밀어냈어요. 내가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어. 처음부터. 성우는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울 게 뭐 있어. 다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엉망이 아니야.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지은은 성우를 봤어요. 당신, 정말 괜찮아? 뭐가? 이 모든 게 당신한테 너무 갑작스러운데.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괜찮지 않아.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해.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아? 응? 그래도 도망가고 싶지 않아. 성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내가 도망 안 갈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왜 그래? 뭐가? 왜 이렇게 착해? 지은이 울먹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 더 미안해. 성우는 지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제발. 하지만 우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소송도 있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미안해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성우가 웃었습니다. 함께 버티자. 지은은 한참을 성우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같이? 응, 같이.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곁에 있었죠. 밖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기기 삐삐 소리도 들렸어요.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성우는 지은에게 물었어요. 도윤이는 알아? 뭘?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거야. 혈액형만 봐도 그 사람 많이 힘들겠다. 성우의 말에 지은이 놀라 쳐다봤어요. 당신이 왜 도윤이 걱정을? 사람이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배신했다고 느낄 거 아냐?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맞아. 도윤이한테 정말 미안해. 넌 배신한 게 아니야. 아니야. 배신이 맞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했으니까. 숨겼으니까. 이유가 있었잖아. 이유가 있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난 도윤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은이 성우를 봤어요. 당신한테도. 나한테? 응. 말 안 해서 미안해.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인생에 허락도 없이 끼어들어서 미안해. 성우는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이인데. 그래도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우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이제 부모야. 그것만 생각하자. 지은은 한참을 성우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다. 응? 예전엔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성우는 손을 뒤로 긁적였어요. 강한 척하는 거야.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강해진 거야.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신생아실 앞으로 다시 갔죠.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작고 연약하고 세상 모르는 얼굴로. 성우와 지은은 나란히 서서 아기를 봤습니다. 이름 지었어?
성우가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같이 짓고 싶었어. 같이? 응. 엄마 아빠가 같이.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같이 짓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아기를 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 도윤이었습니다. 지은과 성우는 돌아봤어요. 도윤은 멀찍이 서 있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말하지 마요. 도윤아, 다 알아요. 혈액형, 소송 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려고요. 정리? 우리. 도윤이 지은을 봤습니다. 우리 관계요.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도윤아,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도윤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도윤은 성우를 쳐다봤어요. 잘 키워요. 책임지고.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지은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성우가 잡았어요. 보내줘야지.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 거야. 지은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성우는 지은의 어깨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어요. 성우는 지은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넌? 나도 갈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가 떠나고 성우는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지은의 눈물, 도윤의 뒷모습, 그리고 아기.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제 싸워야 했습니다. 이틀 뒤 지은이 퇴원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신생아실에 있었지만 상태는 나아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죠. 도윤과 함께 살던 집은 이미 나온 상태였어요. 성우는 지은의 집에 가봤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죠.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그리고 아기 물건 몇 개. 이게 다야? 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나머진 다 두고 나왔어.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윤이 집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그냥 나왔어. 성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춥고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여기서 아기랑 살 거야? 응. 힘들겠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지은이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죠. 보일러는 돼? 응. 근데 많이 틀면 가스비가. 지은이 말끝을 흐렸어요. 성우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야.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힘들잖아. 세탁소? 세탁소는 괜찮아. 돈 모아뒀어. 성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에게 말할 순 없었어요. 지은이 성우를 봤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야.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이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차갑고 위압적이었죠. 한지은 씨죠? 저는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립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친자 확인 소송건으로 상담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아, 네. 다음 주 월요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시간은 오전 10시로 할까요? 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성우가 물었어요. 소송 얘기야? 응. 언제? 다음 주 월요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혼자 가도 돼. 같이 간다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세탁소에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양육권 소송, 친자 확인,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법. 수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성우는 노트에 정리했어요. 해야 할 것, 준비할 것, 제출할 것.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5시, 성우는 잠들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읽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우는 정장을 입었어요. 20년 된 낡은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지은을 데리러 갔죠. 지은도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긴장돼? 성우가 물었어요. 응, 많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목적지는 대형 로펌이었어요. 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 웅장한 입구. 지은은 입구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왜? 너무 커. 성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크면 뭐해? 우리가 맞으면 이기는 거야. 지은은 성우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 변했다. 또 그 소리. 성우가 웃었어요.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했어요. 소송 상담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지은, 오성우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네. 1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지은의 숨이 가빠졌어요. 성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같이 있어. 18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큰 액자, 모든 게 위압적이었어요.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지은 씨, 오성우 씨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안내를 따라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의실, 큰 테이블, 가죽 의자들, 그리고 테이블 반대편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는 60대 정도로 보였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도윤의 아버지 이양규. 양옆에는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양규가 성우와 지은을 봤습니다. 앉으시죠.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어요. 성우와 지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양규는 서류를 펼쳤어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지은이 작게 대답했어요. 한지은 씨, 당신은 현재 무직이죠? 네. 하지만 곧 일을 구할. 고지 언제죠? 이양규가 끊어 말했습니다. 다음 달, 다음 주, 내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양규가 성우를 봤습니다. 오성우 씨, 세탁소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월 수입이 얼마죠? 성우는 입을 열었어요. 대략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 이양규가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으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오성우 씨.
이양규가 서류를 성우와 지은 앞에 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 양육비 예상 비용. 서류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분유, 기저귀, 병원비, 보육비, 교육비.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걸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양규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봤어요. 숨이 막혔죠. 이양규가 말을 이었어요. 한지은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병원 기록에도 나와 있죠. 그건 지은이 말하려 했지만 이양규가 손을 들었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약도 복용했고, 그건 이혼 후에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든 뭐든 사실이잖아요. 이양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런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양규가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측 제안입니다. 성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양육권 포기 및 합의금 지급 계약서. 성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합의금 3억 원. 조건 양육권 전면 포기. 면접 교섭권 없음. 향후 일체 권리 주장 불가.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합의 제안이죠. 이양규가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와 오성호 씨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우리는 3억을 드립니다. 돈으로 아이를 사겠다는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단이 거친 표현이네요. 이양규가 웃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 거죠.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아이한텐 부모가 필요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요. 부모. 이양규가 지은을 쳐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부모가 될 자격이 있어요? 네.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짓말로 내 아들을 속이고. 이양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런 사람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은은 말을 잃었어요. 성우가 나섰습니다. 지은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우면 다 용서돼요? 이양규가 성우를 쏘아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한 남자. 무책임하다니. 아니면 뭐예요? 이혼하고 나서 아이 생긴 줄도 모르고.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건 제가 몰라서. 그게 바로 무책임이에요. 이양규가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은 부모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포기 안 합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양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양육권 포기 안 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는 거예요? 네. 성우는 이양규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도 부모예요. 아이를 사랑해요. 이양규가 코웃음 쳤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최소한 돈으로 사랑을 살 순 없죠. 성우의 말에 이양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성우는 일어섰어요. 지은도 일어섰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이양규가 차갑게 말했어요. 각오하세요. 우리 변호사팀은 최고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성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지은이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우린 못 이겨.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우린 변호사도 없어. 내가 할 거야. 성우가 지은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다 알아볼게. 법도 공부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하지만 우린 포기하면 안 돼. 성우가 지은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아이야. 우리가 지켜야 해.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성우가 웃었어요. 근데 해야지. 안 그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지은이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해? 일단 변호사 찾아보자. 무료 상담이라도. 돈이 걱정하지 마.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성우는 자신 없는 말을 했지만 지은 앞에선 당당했어요.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카운터 위에 놓인 봉투가 보였습니다. 또 법원 봉투였죠. 성우는 봉투를 뜯었어요. 첫 공판 기일 통지서. 2주 후 가정법원. 성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2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성우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밤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판례, 법조문, 양육권 관련 서류. 모든 걸 프린트해서 정리했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성우는 잠들지 않았죠. 대신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를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는다.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매일 밤 법률 서적을 읽었어요. 낮엔 세탁소 일을 하고 밤엔 공부했죠. 잠은 하루 서너 시간. 지은은 아기를 돌보며 증거 자료를 모았어요. 양육 일지, 병원 기록, 사진들. 둘은 매일 통화했습니다. 오늘 아기 몸무게 늘었어. 50g. 지은의 목소리엔 기쁨이 묻어났어요. 잘했네. 우리 아기. 성우는 웃었습니다. 이름 생각해봤어? 응. 좀. 뭐가 좋을까? 같이 보자. 만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과거의 상처를 아는 채, 하지만 미래를 향해. 공판 전날 밤. 성우는 정장을 다렸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라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우는 일찍 일어나 면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죠. 수척하고 지쳤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지은을 데리러 갔습니다. 지은도 준비돼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죠. 준비됐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 앞. 이양규와 변호사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3명의 변호사, 깔끔한 정장, 무거운 서류 가방. 성우와 지은은 단둘이었어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전부였죠. 이양규가 성우를 봤습니다. 변호사는요? 없습니다. 본인 소송이라는 거예요? 네. 이양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모하네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죠.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지정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양규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피청구인들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한지은의 정신과 진료 기록, 무직 상태 증명서, 주거 환경 보고서, 오성우의 소득 증명, 재산 내역, 세탁소 운영 상황. 모든 게 불리했죠.
한지은 씨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성호 씨 역시 빈곤한 상태로 아이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성호를 봤어요. 성호는 일어섰습니다. 네, 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저는 가난합니다. 맞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집도 작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성호는 판사를 받습니다. 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건 친자 확인으로 밝혀질 문제고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친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만으론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부터 진행하는 게 순서겠네요. 네, 재판장님.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는 언제 가능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재판은 잠시 휴정됐어요. 성우와 지은 그리고 아기의 DNA 검사가 진행됐죠.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온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지은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잘했어. 성우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지 말자. 그날 밤 성우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를 보러 간 거죠. 신생아실암.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기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네. 성우는 놀랐습니다. 황달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간 수치도 이상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하자고 하셨어요. 성우는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간 기능 이상일 수도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성우는 숨이 멎었어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심하면 간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심하면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우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식? 너무 무거운 단어였죠. 지은 씨한테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연락할게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병원에 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아기가 상태가 안 좋대. 전화 너머로 지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지금 갈게. 30분 뒤 지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간부전 증세가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신생아에게 가끔 나타나는 증상이죠. 치료는요?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반응이 없으면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우리 아기. 성우가 지은을 일으켰습니다. 이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우가 물었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기증하시면 됩니다. 저 할게요. 성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은도 말했어요.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 합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 의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확률이 높진 않아요. 가족이라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성우와 지은은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틀 뒤 나왔어요. 성우 부적합, 지은 부적합, 둘 다 아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는요? 외동입니다. 지은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가족이 없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운이 좋으면 몇 주, 나쁘면 몇 달. 그 전에 아기는요? 지은이 울먹였어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이마를 박았죠. 아빠인데 아무것도 못해. 성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지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 내가 아빠인데 아무것도. 성우가 울었어요. 소리내어 크게. 지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직계 가족 중 검사 가능한 분이?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계요? 네.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도 가능성은 있어요. 성우는 멈칫했어요. 조부모, 성우의 어머니, 10년 넘게 연을 끊은 사람, 지은을 가난한 며느리라며 몰아세웠던 사람. 성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연락 가능하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성우는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10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나야. 성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들려? 왜 전화했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성우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손주가 죽어가. 뭐? 손주야, 엄마. 내 아이. 내가 무슨 아이를.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 지금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살려야 해. 제발.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병원이 어디야? 엄마. 주소 보내. 내일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성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가. 뭔데? 정말? 응. 성우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날, 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성우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주 어디 있어? 엄마, 말 시키지 말고 안내나 해. 성우는 어머니를 신생아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노랗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는 아기. 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저렇게 작아. 네, 엄마.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여자야? 네. 내 아들 버린 여자. 지은은 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미안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그게 다야?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지은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검사는 어디서 해?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니는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조직 검사, 건강 검진.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의 첫마디였어요. 네.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정말요? 네. 조직 적합성도 높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세요. 성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수술 가능한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만 동의하시면요. 의사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동의서 가져와. 엄마. 성우가 다가갔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시끄러워. 어머니가 성우를 밀쳤습니다. 손주 살리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때 지은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는 거야?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은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평생 어떤 벌이라도 받을게요. 일어나.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과거를 봤죠. 30년 전 성우가 폐렴으로 죽어가던 밤. 어머니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빌었으니까요. 신께, 의사께, 누구에게라도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어머니는 지은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 네. 시끄러워. 울지 말라고. 어머니가 펜을 들었어요. 종이에 이름을 썼습니다. 내가 하니까. 그 작은 문장 하나가 지은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됐어, 됐어. 어머니가 지은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병원에 머물렀어요. 아기를 매일 봤죠. 아이고, 내 강아지.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살려줄게. 기다려라. 성우는 어머니 옆에 섰어요. 엄마 미안해. 오래 연락 안 해서. 됐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너 아빠 됐구나. 응, 엄마. 어때? 기분이 무서워. 솔직히 성우가 웃었어요.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성우의 어깨를 쳤어요. 당연히 무섭지. 나도 그랬어. 엄마도? 응. 너 낳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돼. 사랑하니까. 성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사랑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없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면 다 해낼 수 있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당일. 어머니가 수술복을 입고 누웠어요. 엄마, 괜찮아? 성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지 뭐. 어머니가 웃었어요.
손주 살리는데 안 괜찮을 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어요. 아, 네, 어머님. 아기, 잘 키워. 네,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 말고.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게 키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네.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서로를 안았어요. 울면서 웃었죠. 엄마는요? 괜찮으세요? 회복실에 계십니다. 아기는요? 잘 받았어요. 이제 지켜봐야죠. 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성우가 옆에 있었죠. 엄마. 아기는 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괜찮대. 수술 잘 됐어. 다행이다.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심으로. 아들이 고맙긴. 어머니가 웃었어요. 손주 본 게 언제인데. 성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어머니가 작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기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색도 좋아졌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로. 성우와 지은은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습니다. 우리 아기, 살았어. 지은이 울먹였어요. 응, 우리가 살렸어. 성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름 지어야겠다. 응, 뭐가 좋을까? 두 사람은 웃으며 이름을 고민했어요. 희망을 담은 이름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퇴원했어요. 어머니도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떠나기 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와. 손주 얼굴 봐야지. 그럴게, 엄마. 성우가 웃었어요. 어머니는 지은에게도 말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내 손주. 괜찮냐? 그 한마디에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미움이 아니라 인정의 말이었으니까요. 네. 잘 키울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어머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아진 등, 굽은 허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보였죠.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 성우는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양규 측은 여전히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친자 관계가 있어도 양육 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성우를 받습니다. 오성호 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아이를 키울 자신 있습니까? 성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부족한 건 채우겠습니다. 판사는 성우를 한참 봤어요. 사랑으로요? 네. 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성우가 웃었어요. 사랑하면 다 해낼 수 있다고요. 판사는 서류를 받습니다. 오성호 씨 어머님께서 간 이식을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네.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은 씨는요? 지은이 일어섰어요. 저는 부족한 엄마입니다.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안하고 가난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낳았고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은 휴정됐어요. 일주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우와 지은은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양육권은 친모 한지은과 친부 오성우에게 공동으로 지정한다. 성우와 지은은 서로를 봤습니다. 단 향후 6개월간 양육 상황을 관찰하며 판사가 말을 이었어요. 아동복지사의 정기 방문을 조건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이양규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성우와 지은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이겼어. 우리 이겼어. 지은이 성우를 안았습니다. 성우도 지은을 안았어요. 응, 우리가 이겼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눗물, 스팀, 그리고 옷 냄새.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성우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성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아기 키우는 법, 신생아 돌보기, 좋은 아빠 되는 법. 밤새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지은의 집에 갔어요. 아기 물건을 들고요. 이게 뭐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기 침대. 조립해야 하는데. 우와,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 우리 아기 쓸 거니까. 성우가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 아냐? 아니야, 반대로. 아, 맞다. 웃음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침대가 완성됐어요. 아기를 눕혀봤죠.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름 지었어? 성우가 물었어요. 응, 생각해봤어. 뭐? 하늘 천, 희망 희, 천이.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희망이라는 뜻으로. 성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천이. 좋다. 그치? 응, 우리 천이. 두 사람은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성우는 매일 지은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지은을 도왔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켰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은도 변했어요. 불안해하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어느 날 성우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지은은 성우를 봤어요. 다시? 응, 처음부터. 성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자 소송도 끝났고 아기도 건강하고. 지은은 성우의 손을 봤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나 아직도 불안해. 가끔. 알아. 그리고 완벽한 엄마도 아니야. 나도 완벽한 아빠 아니야.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안았어요. 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깼네. 지은이 천이를 안아 올렸어요. 성우도 다가가 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이야, 아빠야. 천이는 울음을 멈추고 성우를 봤어요.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해, 천이야. 몇 달이 지났어요. 성우와 지은은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큰 대문도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집, 작은 마당도 있었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새 집이야? 네, 엄마. 좁네. 그래도 따뜻해요. 성우가 웃었어요. 어머니는 마당을 봤습니다. 여기 채소 심으면 되겠다. 진짜요? 응. 내가 와서 심어줄게. 어머니가 천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다. 천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어요. 이 녀석 할머니 닮았어. 엄마 닮았으면 복 받은 거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성우를 쳐다봤어요. 너 말 배웠구나. 엄마한테 배웠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성우는 세탁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어? 괜찮아. 오늘 손님 많았어. 다행이다. 성우는 천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천이, 아빠 보고 싶었어? 천이가 방긋 웃었어요. 밥 먹자. 지은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죠.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냥 된장찌개인데. 그래도 맛있어. 지은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맛있다고 하잖아. 진짜 맛있으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천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천이를 재웠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성우와 지은은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지은이 물었어요. 응. 근데 행복해. 성우가 웃었습니다. 나도. 지은이 성우의 어깨에 기댔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솔직히. 성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해볼 거야. 끝까지. 응. 같이.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 작은 마당, 작은 가족.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큰 행복이었죠.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작은 진심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하게 온다고. 그날 세탁소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은도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족해도 불안해도 함께하면 된다고. 천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있는 따뜻한 집에서 성우는 천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천이야, 아빠가 약속할게. 성우가 속삭였어요. 완벽한 아빠는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는 될게. 지은도 천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약속할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게. 천이는 잠결에 미소 지었어요. 마치 들은 것처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성우는 일어나 세탁소로 갈 준비를 했어요. 지은은 천이를 돌볼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어요. 성우는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지은과 천이가 손을 흔들었죠. 다녀와요. 응. 조심해.
성우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고, 작은 진심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간다고.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반겼어요. 성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성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